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뒤처지고 계실 확률이 큽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굉장히 지겨우신 내용이시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관심 많고 질문 많으신 재개발 물건을 한번 보러 들어가 볼게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가 서울이고요. 옆에 마포가 있고 그 옆에 고양시가 있죠. 고양시로 한번 가볼게요. 고양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대곡역. 대곡역은 현재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서해선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엄청난 힘을 뿜고 있는 GTX A 노선이 들어올 경기 서부권 최고의 환승센터가 될 곳입니다. 요 옆에 능곡이란 곳이 있고요. 여기서 재개발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재개발 물건이 있네요. 여기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요걸 한번 볼까요? 지하 1층이고 다세대 주택이고 사업 단계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났네요.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건데 총 세대수가 2633세대인가 봐요. 감정가는 1억 4,900이고 피는 2억이고 5구 타입을 신청했나 봐요. 현재 매물은 반지층이고 방 3개 그리고 넓으면서 환하고 습기는 없는 편이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정보를 보고 어떤 결단을 내리실 수 있나요? 당연하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내용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요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요 전체적인 과정을 다 아시고 어느 시점에서 돈이 되는지를 알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일단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 관련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요게 어렵다기보다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낯설면서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하시다가도 아이고 요거 어려워 요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분명히 돈을 벌고 시작하는 투자가 맞는데 요걸 이해하셨으면 요게 어렵더라도 머리를 좀 싸매고 하셨을 텐데요. 요걸 모르시기 때문에 의지가 불타오르지 않으셨을 거고요. 요걸 이미 알고 계셨고 의지도 있으셨더라도 일단 당장 현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많은 현금을 주고 요렇게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살려니까 요게 선뜻 결정을 내리시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막상 재개발 구역에 요런 집들을 사러 가보면 요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건물들은 보통 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5억 또 다른 구역을 가보니까 여기는 또 10억 이거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기는 건데 어디는 5억 어디는 10억 이 도저히 모르겠고 다 쓰러져가는 요 빌라에 내가 5억을 태우고 또 10억을 투자하고 요게 쉽게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재개발은 돈을 벌고 시작하는 게 맞고요. 요 수익은 단계별로 달라져요.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그리고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재개발이 어려우신 게 요걸 처음부터 정확하고 세세하게 다 알고 시작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일단 여기선 요걸 먼저 받아들이시면 돈을 벌고 시작하고 단계별로 수익이 달라진다. 이렇게 수익에 관련된 걸 먼저 아시게 되면 이렇게 재개발에 투자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돈이 되는 걸 아니까 그 의지가 생기면 요 힘으로 요 단계별로 하나씩 살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야 점점점 이해가 가시는 거지 이걸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신 거예요. 초보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내가 할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도로에 나가죠. 일단 조금 두렵더라도 도로에 차를 딱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땀은 삐질삐질 나죠. 처음엔 천천히 가잖아요. 이렇게 경험을 한번 쌓고 그러다 두 번째 주행 때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나요? 이렇게 또 경험을 한번 쌓고 그러다 세 번째 주행 때는 또 경험이 쌓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행 이렇게 주행 경험이 쌓일수록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이러다 보면 내가 초보 시절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재개발을 공부하시는데 요 모든 거를 다 알고 시작하시려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초보분이 처음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시면서 여기 목적지가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까지 차를 끌고 가는 게 무섭고 불안하니까 일단 길을 다 외우는 거죠. 좌회전하고 쭉 올라가다가 여긴 고가가 있지 고가에서 내려와서 지하도를 들어가고 여기서 U턴을 한번 해서 요 위에선 P턴을 해서 그리고 쭉 들어가다가 마지막 신호에서 여기 유명한 국수집이 있었는데 요걸 끼고 우회전해서 쭉 가다 보면
여기가 나오네. 지금 요걸 다 외우고 가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운전대 잡고 정면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요 길 기억 못해요. 초보 때는. 오늘은 재개발을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요거는 재개발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 초보 운전에서 빨리 탈출하는 방법은 실전에서 많은 도로 주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 실전 전에 두려움이 많다면 모의 주행이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의 투자라도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요. 특히 재개발은 절차가 어렵다기보다는 낯설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걸 좀 깨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대건축은 주변은 괜찮은데 우리 단지, 우리 아파트 단지가 낡아서 이렇게 새 아파트로 변신시키는 요게 재건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재개발은 요 단지가 아니고 구역이에요. 요 구역. 그러니까 요 안에는 우리가 빌라라고 말하는 다세대 주택도 있을 거고 상가도 있을 거고 단독 주택도 있을 거고 여기를 이렇게 구역 지정을 해요. 이렇게 구역 지정을 해서 요 구역 안에 이렇게 새 아파트를 넣겠다. 그리고 도로도 정비하고 공원 같은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들도 넣어주겠다. 요게 재개발입니다. 요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을 조합원이라고 해요. 요 바로 옆에도 이렇게 집이나 상가나 교회나 어떤 건물들이 있을 텐데 요 구역 밖에 있는 건물들은 요 구역 안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조합원이 아닌 거고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요 새 아파트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A 구역이라고 하면 요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 요 새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를 갖는데 그걸 입주권이라고 해요. 입주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요게 첫 번째 핵심이 될 테고요. 따라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가 요 구역 안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재개발에서는 요게 참 중요할 겁니다. 근데 여기 A 구역을 다 밀고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 여기에 1000세대 아파트가 나온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200명이다. 여기부터는 지난 재건축 설명과 똑같은데 그러면 요 200세대는 조합원 분양분으로 요 분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요 나머지 800세대, 요 800세대를 일반 분양분으로 팔아서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청약을 통해서 요 800세대를 분양받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요 그림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재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A구역에 여기 어디 빌라를 사러 이렇게 갔는데 여기 401호가 매매가가 5억이라고 하네요. 그럼 요걸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감평가라고 부르는데 감정평가액이고요. 요게 만약에 1억 3천이라면 그럼 요 401호에는 P가 3.7억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새 아파트가 되는 과정에서 앞서서 본 진행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그 진행 단계들 중에서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런 단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업 시행인가 시점에 요 감정 평가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절차별로 단계들을 일일이 다 파악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처음부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의 어떤 단계까지 가면 요 401호의 감정평가액이 나온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는 요게 이렇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보일 때는 그냥 매매가 5억만 보고 내가 이걸 사는 건데 그럼 내가 요 5억만 보고 요게 P가 얼마가 붙어 있는 건지 이걸 모르잖아요.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나와주면 요 안에 감정평가액이 1억 3천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걸 내가 5억에 사면 P를 3억 7천 주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정확한 감평가가 나오기 전에는 요걸 모르니까 요 감평가액을 추정해 봐야 되는데 요 감평가를 추정할 때 쓰는 가격이 요 공주가입니다. 요 공주가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해서요. 검색창에 이렇게 쳐보시면 알 수 있어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 부동산에 가면 알려줘요. 여기서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고 여기에 검색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냥 해볼까요? 강남구 뭐 하면 이게 나오죠? 여기 1호 열람하게 하면 여기 21년 공동주택 가격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공동주택 가격을 공주가라 그래요. 공주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요건 부동산에 가시면 중개소장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감평가를 추정한다 그랬는데
요 간평가가 이렇게 안 나와 있을 때는 정답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주가에다가 1.3을 곱해서 요 간평가를 추산하거든요. 요게 정답은 아닌데요. 저같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렇게 간평가를 추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공주가만 나왔을 때 여기가 P가 3억 7천 정도가 붙은 거구나 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부동산에 가시면 이렇게 실투자금 얼마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세가 1억이 들어있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1억을 끼고 4억만 있으면 요 401호를 산다 요 말이 되겠죠? 그럼 이분은 이렇게 5억을 주고 여기를 샀으니까 요 빌라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 받으셨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200분 중에 한 명이 돼서 여기 조합원 분양분을 신청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조합원 분양 가격이요. 자, 이렇게 7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요걸 여러분들께서 계산하실 때는 평당가로 계산하시는 게 더 편하실 텐데 저는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뭉퉁거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분양 가격은 7억인데 내가 요 집을 5억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5억 주고 샀으니까 여기다가 2억만 더하면 5억 더하기 2억은 7억이니까 그럼 나는 7억에 요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갖게 되는 거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밤에 잠도 못 자시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을 직진으로 건너게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심한 분은 뭐냐면 내가 5억을 주고 샀는데 분양가가 7억이니까 아싸 2억을 버는 거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계시거든요. 이분도 앞서 그분 따라서 요단강으로 바로 가시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자, 요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 조합원 분양가는 7억인데 내가 5억을 주면서 프리미엄 3.7억을 여기서 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피를 이미 줬으니까 7억짜리를 5억에 받는 이득을 갖는 거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모르시면.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요분이 5억 주고 이걸 사셨잖아요. 조합원 분양가는 7억이고요. 어쨌든 조합원 분양가 요 7억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원이라고 해도 요 조합원 분양가만큼은 다 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요걸 빼주는 거예요. 요거를 감평 가격을. 요 401호의 감정평가액이 1억 3천이었으니까 7억에서 요 1억 3천은 낸 걸로 해줄게. 그럼 7억에서 1억 3천을 빼면 5억 7천인가요? 5억 7천만 더 내. 요런 그림이라고요. 요런 그림. 그럼 여기 401호를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억을 지불했고 여기서 이 7억짜리 분양을 받으려면 5억 7천을 더 내야 되니까 결국 분양을 받는다면 10억 7천의 분양을 받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분양 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빼고 내가 분양을 받기 위해서 내야 되는 돈 요걸 분담금이라 그러는데 5억 주고 요걸 사실 땐 요 분담금 생각을 잘 못 하시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수를 하시고 요단강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재개발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면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셔서 바로 알아들으실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담금까지 더한다면 머릿속에 진짜 매매 가격은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실 때까지 재개발은 쳐다보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앞서 설명해서 조합원 분양 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돈이 분담금이라 그랬는데 요걸 우리가 보통 추가 분담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요거는 분담금이 맞고요. 추가 분담금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해서 감정평가액을 뺐다는 거는 요게 비례율이 1이었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례율이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비례율이라는 거는 일단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일단 요렇게 된다고 치고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서서는 분양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뺐지만 정확하게는 분담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분양가격에서 권리가액을 빼줘야 되거든요. 요 권리가액을 구하는 산식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감정평가액에서 비례율을 곱하는 게 권리가액이고요. 비례율이 1이었을 때는 그냥 요게 감정평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감정평가액을 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게 비례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100단위로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이걸 빼고 1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로. 그럼 비례율이 1이었을 때는 요게 또이또이니까 그냥 감평가액만 빼면 되는데 비례율이 1보다 크다. 그렇다는 거는 권리가액이 높다.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평가가 1억이었는데 비례율이 1.3이라면 권리가액이 1억 3천이 되잖아요.
요거는 권리가액이 높아지는 거니까 내가 낼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비례율이 1보다 낮아요. 예를 들면 비례율이 0.8이다. 그럼 간평가가 1억이니까 권리가액은 8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럼 권리가액이 낮아졌으니까 내가 낼 분담금은 늘어나겠죠. 이렇게 내가 낼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 요걸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앞에서 본 그 분담금은 원래 내는 분담금이고 요게 추가 분담금인데 우린 요걸 다 퉁쳐서 그냥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권리가액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왜냐면 권리가액이 높아지면 내 분담금이 줄어드니까요. 만약에 여기서도 분담금이 5억 7천인데 권리가액이 7천이 올라갔다. 그러면 내 분담금이 5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가액이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권리가액이 중요하니까 권리가액을 만들어주는 요 비례율, 요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할 텐데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큰 그림만 좀 그려드리는 거니까 요 비례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여기다 붙여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요 글씨. 자, 요 비례율이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 요게 요 구역이라 그랬잖아요. 요 구역 안에 조합원들의 자산을 다 더해요. 근데 그 자산액의 기준은 감정평가액이라 그랬잖아요. 요 200명의 조합원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들의 감정평가액을 다 더해. 이렇게 다 더한 감정평가액이 요 감정평가액이에요. 요거 분모죠, 분모. 그리고 요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총 수입, 그러니까 얘를 다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 조합원 분양분 수입, 일반 분양분 수입, 요걸 다 합친 게 요 총 수입이에요. 요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나간 돈들을 다 빼주는 건데, 요렇게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비, 그리고 뭐 홍보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빼줘요. 그럼 이제 분자는 남는 돈이 되겠죠. 이렇게 남는 돈에서 조합원의 모든 자산을 나눈 값, 그게 비례율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요거예요. 요 자산을 다 합쳤더니 1천억이다. 그리고 요걸 다 팔았더니 수입이 2천억인데 요걸 요렇게 다 만드는 데 쓴 돈이 1천억이다. 그럼 2천억에서 1천억을 빼니까 1천억이 된 거 아니에요? 1천억이. 그러면 1천억 대 1천억, 1대 1이잖아요. 1대 1이라는 거는 요게 또이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또이또이 1을 기준으로 비례율이 1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은 거고, 비례율이 1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안 좋은 거고,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으려면 이렇게 수입이 많던지 지출이 적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축비랑 사업비야 뭐 거기서 거기니까 요 일반 분양 가격을 높게 받는다면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고, 사업성이 좋아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요 분담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일반 분양 가격이 중요한 건데요. 자, 만약에 요 800세대의 일반 분양 가격이 9억이라면 여기가 조합원 분양 가격은 7억이지만 이분은 지금 이걸 10억 7천 주고 샀잖아요. 그래도 이분은 지금 일반 분양 가격보다도 1억 7천이나 더 비싸게 산 건데 요 9억에 예상했던 일반 분양 가격이 어떤 이유로 11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분은 그래도 일반 분양 가격보다는 싸게 산 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지금 여기서 10억 7천을 주고 요걸 사신 분이 죽어도 요 일반 분양의 청약 제도를 이용해서 당첨될 수 없는 분이라면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럼 여러분들도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요 구역에 예상되는 일반 분양 가격으로 요거를 미리 선점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건 9억으로 예상했던 일반 분양 가격이 11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걸지. 이전에 제가 재건축을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사람들이 재건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요 신축 때문에 그런 거죠. 재건축은 신축을 선점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요 신축을 받기 위해서 분양권 거래를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기 위해서 입주권 거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 신축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신축부터 준신축까지 덩달아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신축이 될 재건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재건축 연한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또 오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그림을 가만히 보면 결국 얘가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요 신축이. 따라서 요 신축 가격이 올라가면 요 분양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지금 이분이 요걸 5억에 사신 게 여기까지 바라보고 사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재개발을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신축 가격의 시세다. 지금 요분이 요걸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일반 분양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의 마진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청약이 당첨될 수 있고 없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숫자로만 보면 3천만 원의 마진을 갖고 있는 건데 일반 분양 가격에 비해서는 3천만 원의 마진이지만 우리 구역 주변 아파트의 신축이 15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15억이라면 그럼 이분은 인근 신축 대비 4억 3천의 마진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감정가 1억 3천의 빌라를 피 3억 7천 포함해서 5억을 주고 사면서 분담금 5억 7천을 냈지만 4억 3천을 벌고 들어가는, 이렇게 돈을 벌고 시작하는 돈 되는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인근 신축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직 나는 새 아파트가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걸 믿고 안전마진을 예상해서 들어갔는데 얘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요게 재개발의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축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얘가 떨어지면 얘네들은 다 맥을 못 써요. 근데 지금 서울의 신축이 희소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요 신축을 많이 짓게 해줘서 요 신축의 희소성을 떨어뜨리겠다. 요건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단기간에는 힘들 거예요. 그래도 재개발을 투자하실 분들께서는 꼭 알아는 두셔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는 분양권을 말씀드릴 때 입주권, 구축, 재건축, 기축, 청약 뭐 어떤 걸 말씀드릴 때든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지금은 요 재개발을 정리하면서 왜 리스크를 말씀드리냐면 선수들은 알아서 잘 하세요. 근데 이제 막 조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몸테크를 하신다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재개발만 빼고 다른 애들은 재건축까지 혹시라도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면 되거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싹 해놓고 사시면 되는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 오래 거주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뭐 이걸 제가 뭐 나쁘다 좋다 말할 건 아닌데 이게 재개발만 아니었더라면 예를 들면 1억이면 살 수 있는 이 집에 내가 재개발을 바라보고 3, 4억을 더 얹어서 산 건데 계속 사시면서 속상하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자, 그래서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여기서 나온 요 숫자들이 가시화 된 다음에 그때 여기에 투자를 하시고요. 적어도 요 이후에 들어가시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수익은 적겠지만 리스크도 적으니까요. 근데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진입 시점을 요쯤으로 땡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숫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요걸 예측하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요게 공부입니다. 요게 요거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지으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매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내려보면 요 3억 5천이란 매매가에는 감정가가 그냥 1억 5천이라고 하죠. 1억 5천이고 T가 2억이 붙어서 3억 5천이 된 거다. 요 분담금을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 3억 5천에 분담금을 얼마를 더 내야 요 5구 타입 여기를 얼마에 분양받는 건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을 물어보셨는데 여기 분양 가격이 4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이 4억에서 여기 1억 5천을 빼야죠. 간평가. 그러면 분담금은 2억 5천이 되겠네요. 그럼 내가 3억 5천을 주고 샀으니까 여기에 2억 5천을 더하면 6억을 주고 사는 꼴이 되겠다. 이제 요거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요걸 6억을 주고 사면 얼마나 남는 건가? 요 주변을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얼마 전에 분양한 데가 있거든요? 아파트 분양권. 여기 아파트 분양권을 누르니까 여기 나오네요.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네요. 2억 9천, 3억이라고 칠게요. 3억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P가 5억 6천이 붙어서 8억 6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매매 가격이 8억 6천에 나왔구나. 그럼 지금 아까 거기를 6억 주고 산 거니까 이미 요 가격만 대비해봐도 2억 5천을 싸게 사는 꼴이 되는 거죠. 지금 간단하게 살펴본 건데요. 앞에 영상을 잘 보셨다 그러면 요 내용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인근 신축을 기준으로 재개발에 대한 여러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뒤처지고 계실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최초로 요 책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제목이 어쩜 그래? 제 마음이랑 너무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요 재개발 투자로 돈을 벌면 좋겠거든요.
저자는 남무98님이란 분이시고요. 제가 어떤 구독자분과 약속한 게 있어요. 광고라는 걸 받으면 광고를 받았다고 꼭 오픈하겠다라고 약속드렸었는데 요 도서에 대한 홍보 부탁을 제가 받았거든요.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많은 광고 제안을 받았는데 진행을 한 건 요 책이 처음이거든요. 저는 요 책을 실물로 받아갖고 쭉 읽어봤는데요. 어떤 면이 좋았냐면 딱 요런 느낌이었어요. 요렇게 술자리에서 친한 지인 4명이 요렇게 앉아서 술을 한 잔 마시는데 요럴 때 꼭 한 분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근데 원래 이런 분들은 티 잘 안 내요. 티를 원래 잘 안 내는데 주변에서 워낙 친한 지인이 친구야, 나도 재개발 좀 가르쳐주면 안 돼? 요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자기의 경험을 술술술술 풀어내는 그런 느낌. 요 책이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도로에 나가서 내 맘대로 운전을 쭉쭉쭉쭉 하고 다니시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전 연습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직접 경험이 가능하지만 요 재개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은 간접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참 괜찮은 책이 요 책이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책은요, 저자께서 워낙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뤄드렸으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요 책을 읽으시고 요게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쭉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 3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가실 때까지 50번이고 100번이고 이해가 가실 때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요 책이 좋았던 게 저자의 경험을 여기다 녹여 놓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좋으면서 아쉬웠던 게 요런 경험담이 조금 더 있었으면, 그래서 요런 경험담들로만 파트 2를 좀 다시 한번 내주셨으면, 그 정도로 조금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받아들이셨다 그래도 이만큼 중에서 요만큼 가져가시는 걸 거예요. 근데 투자에서 이론적인 거는 요만큼이 전부거든요. 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채우셔야 돼요. 요 경험을 채우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 단계, 그걸 꼭 채우셔서 여러분들께서도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불어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걱정과 함께 드리는 진매들이었습니다.